31회 부동산 공인중개사 그 1차 민법입니다. 민법 및 민사조례법 10문제만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구성은 6년치 기출문제를 셔플 풀기로 무작위로 푸는 거고요. 쇼토디에서 문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 1번이요. 2013년 2월 1일 갑은 을에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 임대기간 1년으로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옳은 것은? 자, 지문 1번이요. 2014년 1월 1일 을은 갑에게 500만원 보증금 증액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차임증액 청구는 차임등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증액 청구, 약정한 차임 등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증액 청구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문제 2번이에요. 2014년 3월 1일 1년 지났죠? 갑이 임차권을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을은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갑에게 X주택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2번이요. 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2년으로 보죠.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문제 2번 틀렸고요. 지문 3번이요. 2013년 6월 1일 동거, 가족이 없는 갑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하였더라도 계속하여 X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대항력 유지되는가? 지금 주민등록이 실제 그 표시와 불일치하고 있죠?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하게 되면 실제 표시와 불일치하기 때문에 대항력 가질 수 없습니다. 자, 4번이요. 2012년 12월 1일 을이 병에게 X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해 주었더라도 갑은 3,500만원 한도에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아니죠. 서울특별시의 경우 3,700만원이죠. 3,500만원 이하가 아닙니다. 3,700만원 이하입니다. 자, 지문 5번이요. 2013년 7월 1일 을이 정에게 X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차 기간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정에게 정에 대하여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주택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죠? 자, 그래서 2013년 7월 1일에 을이 정에게 X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은 정에 대하여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이죠. 정답 5번이네요. 네, 정답 5번 맞죠? 네, 5번입니다. 그래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 관련 설명 틀린 것은요. 정답 문제 지문 1번이요.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있죠. 네, 틀렸네요.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서면 결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 결의 가능하고요. 자,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전환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사용권에 미치고요. 자,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생략될 수 있다는 거죠. 공용 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 특별 승계인에게는 승계되는 공용 부분의 관리비 포함되지 않고요. 정답 1번입니다. 자, 계약의 청약과 승낙 옳은 것이요. 자, 격지자간 청약은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527조입니다.
자,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청약의 상대방이 꼭 특정인일 필요 없죠. 불특정인이어도 무방합니다. 틀렸고요. 자, 3번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111조 2항이죠.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발송한 때죠. 예입니다. 격지자 간 계약은 도달 시가 아니라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합니다. 4번 틀렸고요. 5번이요. 승낙 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정답 5번이고요. 전세권이요.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 1번이요. 원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 전세권은 소멸한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전전세를 할 때 전세권 설정자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원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 하더라도 원 전세권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해야 되죠. 1번 아닙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문제 2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죠. 312조 존속기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죠. 지문 3번이요.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할 수 있죠. 건물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 유지하기 위한 지출한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 없죠? 네, 4번 틀렸습니다. 5번 전전세권자는 원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전전세권자의 경매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인정이 되지만 핵심은 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완료되어야만 전 전세물에 대한 경매 신청할 수 있죠. 네, 5번 주의하죠. 정답 3번입니다. 지상권. 자, 틀린 거요.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죠. 맞고요.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의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에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목적으로 할 수 있고요. 다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로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아니죠.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 경과한 후에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로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네, 정답 4번이죠. 5번이요. 지상권 소멸 시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죠. 맞습니다. 문제 6번 2014년 갑은 여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X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월차임 40만원에 임차하여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갑이 3기 차임 상당히 연체했다. 을은 갑의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죠. 네. 다음 임대 기간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1년. 질문 3번이요.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X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한 경우 갑의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입니까?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이 집행 개시 요건 아니죠. 그래서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X 건물에 경매 신청했다 하는 경우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3번 정답이고요.
4번 갑이 X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대항 요건이 대항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여야 하고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 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어도 갑의 임차권 존속합니다. 5번 정답. 5번도 옳은 질문이죠. 정답 3번이요. 자, 물권자 청구. 판례. 옳은 거. 소유자는 물권자 청구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 청구할 수 없다. 물권자 청구권. 방해 제거 비용이나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없죠? 맞습니다.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의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2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민법 지금 746조 불법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그 이익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요. 자,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 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급여 물건 자체의 소유권이 상대방,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 귀속되기 때문이죠. 3번이요. 소유자는 자,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그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자,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은 자, 특별 승계인에게 행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만 반환 청구하지 못합니다. 악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살짝 헷갈릴 수 있는 지문. 자, 4번이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요. 현재 자,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과 함께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아니죠.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지금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요.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이 부분이 틀렸죠? 이 부분은 손해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방해라 하는 것이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죠.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 안 됩니다. 4번 아니고요. 틀렸고요. 5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자 청구권이 발생한 후 소유자가 소유권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죠. 일단 소유권 상실한 전 소유자는요. 제3자인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물권자 청구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답 1번이요. 자, 계약 명의신탁. 자, 갑과 을은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에 자신의 명의로 등기했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예, 죄송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문자가 왔네요. 참. 그래서 8번. 자, 정답. 자, 볼게요. 지문 기억이요. 갑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한 경우 적용되죠?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 적용됩니다. 묵시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한 경우 명의신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명의신탁 약정을 한 경우 적용되겠죠. 자, 을명의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동법가 적용됩니다.
꼭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된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죠. 자, 점유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 자, 1번.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 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됩니까? 추정된다. 틀렸죠. 깨지죠. 자, 악의의 점유자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에 대한 추정이 깨지죠. 1번 틀렸고요. 집합건물 공용 부분은 별도의 취득시효 대상이 됩니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집합건물 공용 부분 별도의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죠? 정답입니다. 자,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인정할 수 있죠. 자, 1필의 토지 일부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서 자, 시효 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징표가 자, 계속되어 존재한다. 그럼 그 일부분에 대한 시효 취득 인정할 수 있습니다. 4번.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의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해서 시효 완성 주정할 수 있다. 마친 자에 대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아니죠. 자,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되었다고 해도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맞춰지게 되면 점유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이는 자, 제3자의 이전 등기 원인이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전의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에 의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4번 틀렸고요. 지금 5번이요. 부동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는 점유 취득 시효를 중단합니까? 자, 취득 시효 기간 완성 전에 부동산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 해도요. 이로써 어떻게 됩니까? 종래의 점유 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취득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아니죠. 정답 2번입니다. 차고. 틀린 거예요.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차고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죠.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한 경우에는요. 자, 차고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1번 정답. 법률에 관한 착오, 법률 행위 내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죠. 자, 농지의 상당 부분의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법률 행위 내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맞죠?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이죠. 오타가 났네요.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죠? 토지 소유자가 공모한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했다. 취소할 수 있죠. 5번 중요합니다. 중요증. 일단 10문제 봤습니다. 지금 전체는 40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들이 쇼터디에서 무작위로 풀어보세요. 자기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쇼터디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훈련 기간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얼마나 맞추는지 무작위로 반복해서 풀 수 있으니까 다양한 지금 문제가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입하시면은 3일 정도 무료로 또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또 3일 사이에 또 엄청난 문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쇼토디에서 꼭 훈련하시고 시험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